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7월 마지막 주 시황 및 관심주 언급을 해드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미증시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까지 동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월요일 다우존스를 보시면 월요일 0.3%로 상승을 했지만 화수목 약세 흐름 보였고요. 금요일날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토요일 아침 시간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도 뭐 월요일날 화요일날 좀 잘 버텼다가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제 급락하면서 약세를 좀 보였고요. 하락을 좀 보였고 금요일날 추가적인 하락이 좀 진정이 되면서 바닥을 좀 단기적으로는 확인한 흐름이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인플레 지표 이제 둔화가 좀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그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투자 심리가 확대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을 보시면 그래서 미증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동반적인 하락을 보였죠. 근데 미증시보다도 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지난주에 가장 크게 좀 주목해봐야 됐었던 부분은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였는데 실적이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았습니다. 근데 뭐 또 기대했던 것만큼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확 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 뭐 그냥 뭐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은 정도 수준으로 마감이 돼서 지수에 대한 재료가 이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소멸되고 기대감이 좀 연말까지 그럼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하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뭐 다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나름 좀 선방을 했지만 그래도 좀 하락을 했고 나스닥도 같이 그러니까 코스닥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 지수를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부양을 했었던 쪽이죠. 2차전지 쪽이 빠지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그래서 종목으로 좀 보시면 2차전지 종목들이 연중 최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2차전지가 작년, 재작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특히나 뭐 작년에는 거의 뭐 7월, 8월에 최고점을 찍다시피 했었던 모습을 보여서 이 이제 거품이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이다. 근데 실적이 좋냐? 실적이 별로 좋지 않죠. 특히나 뭐 소재 쪽 관련돼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보다 더 좋았었던 그런 시가총액이 커진 2차전지가 빠지다 보니까 코스닥은 동반적으로 하락을 했다. 근데 그 동반적으로 하락을 하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온다 하고 해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뭐 건설주라든지 GS건설, HDC, 대우건설 이런 쪽 그리고 조선주,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밸류업 쪽에 이제 금융증권 보험 그래서 한국금융지주라든지 뭐 삼성증권 그리고 그러니까 KB금융이나 신한지주 뭐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거나 신고가 언저리에 있는 그런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도 코스닥은 선방을 해주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원체 테마성적인 흐름, 테마성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여서 하루는 뭐 이쪽 섹터, 그래서 뭐 대마 관련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후보로 민주당에서는 이제 거의 취임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정책을 고스란히 받아올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새롭게 신설되는 정책들이 있겠죠. 그래서 마리화나 쪽 관련된 뭐 무약품들 뭐 이런 쪽에서 종목들이 좀 좋아서 오성 첨단 소재, 뭐 한국 BNC, 화일약품 이런 쪽이 다 그런 관련주였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하면서 해리스 그 부통령 쪽으로 이제 넘어왔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또 해보면 이제 그 트럼프 후보와 이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박빙으로 나오거나 해리스 부통령이 높게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게 뭐 단기적으로 얼마만큼 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에요. 화일약품 뭐 지금 1,400원에서 2,200원까지 올랐는데 1,500억 정도 수준이고요. 한국 BNC는 그나마 좀 5,000원에서 7,000원, 50% 정도 올랐는데 4,300억. 오성 첨단도 많이 올랐는데 1,800억. 그러니까 시가총액 자체가 다 낮은 종목들이에요. 테마로 그냥 잠깐 집중했다가 빠지고 집중했다가 빠지고 뭐 그런 그런 테마주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코스닥은 더 못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단기적인 하락은 좀 진정이 된 흐름이라 미국 시장에서 우리 시장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단기 바닥권을 좀 양호하게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800선을 다시 안착을 하면서 이제 활주로를 좀 만들 수 있는, 하방 경직을 만들 수 있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피는 그나마 좀 아직도 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완전하게 뭐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좀 그래서 뭐 2800을 다시 안착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일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2분기 실적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할 거다. 근데 업종으로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종목으로 상승을 하느냐, 그게 또 관심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일정을 좀 잠깐 보여드리면,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장관 회의가 2월 2+2가 이제 주말에 있는 것 같고요. 7월 3일 10일에는 미국 덴버 컴퓨터 그래픽 앤드 대화 기술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D램 낸드 플래시 계약 가격 발표가 있고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가격 추이를 보면서 지금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나 어떤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이제 쿼드 외교 장관 회의가 있고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엑슨모바일, 그리고 티로우 프라이스 뭐 이런 회사들이 실적 발표하고요.
그리고 30일에는 미국 FOMC와 BOJ가 이제 31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9월에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해답이 좀 될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 지난 회의에서 5.25에서 5.2 7회 연속 동결하고 24년 점도표를 중간값 4.6에서 5.1로 상향을 했다. 그리고 연준은 점도표 연내 1회 금리 인하 시사를 했으며 시장은 2회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근데 대통령 선거 전에 할 건지 후에 할 건지, 이제 바이든은 전에 하려고 할 거고 트럼프는 후에 하려고 할 거고, 보는 것도 하나의 좀 재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막상 해버리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여기에서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게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된다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BOJ 금융정책회의가 있고요. 31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31일 날 이제 30일과 30일에 FOMC가 어떤 얘기, 어떤 시그널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금리 인하 할 거면 이제 금리 인하 관련주들이 올라갈 거고 수혜주들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제약 바이오 쪽 이런 것도 금리 인하의 수혜주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건설, 철강, 조선 뭐 이쪽도 다 금리 인하의 수혜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돈을 좀 자금 조달을 해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고,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PF를 아예 그냥 진행을 시킨 다음에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금리와 민감하다. 31일 날은 이제 한국 6월 광공업 생산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이 미국의 고용 비용 지수가 이 분기에 발표가 됩니다. 웨스턴 디지털과 뭐 T모바일 US 쪽이 이제 실적 발표하고요. 이렇게 이제 31일이 지나고 8월이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월에 대한 거를 좀 보시면 8월 1일 날 BOE 정책 회의가 있고요. 목요일 날. 그리고 MSCI 분기 리뷰 8월 12일 날 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19일부터 22일까지 있고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22일, 24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단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지수를 방어하는 상태의 종목들을 좀 하락보다는 진정을 해놓는 거가 나오는지 뭐 안 나오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슈프리마인데, 이제 슈프리마는 1% 장 초반에 떠서 시작을 해버려서 매수 보류로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 언급을 해드리고, 보시면 월요일날 3.25%로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매수 안 한다라고 얘기해드렸죠. 1% 이상 뜨면. 근데 슈프리마가 이런 흐름인데, 뭐 다른 보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재료빨로 주말에 이제 뭐 MS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 관련 소프트웨어 보안 쪽 관련된 업체가 급락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 월요일날 이슈가 잠깐 됐는데 추가적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안업체들이 다 별로였다. 이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피해가 크지 않았다라는 것도 좀 부각이 안 됐었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웹젠이 손절이 됐고요. 웹젠이 이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를 이탈을 해서 손절이 됐고,
슈프리마는 이제 매수 불발됐고요. 오늘은 이제 LG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SD는 2차 목표가까지는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 떨어지고 나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 매수가 밴드 이하로 떨어지면 그냥 안전마진 확보로 수익 실현 다 하시면 되고, 네오이즈는 계속 뭐 그 자리 흐름입니다. 매수한 가격대 정도. 이번 주는 LG를 좀 보겠는데, LG가 이제 전형적인 밸류업 관련된 종목이죠. 실적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좀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82,900원에서 1,900원 정도 매수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86,800원, 2차는 91,000원, 손절가는 77,600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77,600원이면 이 이제 박스권과 이제 하단 부분을 이탈하는 거라 종가 기준으로 이탈이 되면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좀 해보겠다라는 투자자들이 많은 걸로 보고 있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LG 그룹주인데 이제 PBR이 0.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PER도 수익성적인 부분에서 10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가격 매력이 있고, 그리고 또 저 PBR 밸류업 쪽 관련된 종목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끝날 것 같지 않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리지만 은행, 증권, 보험, 건설, 철강, 조선 뭐 이런 쪽이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자동차나 뭐 이런 쪽까지도 연결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엑사원이라고 하는 이제 인공지능 플랫폼을 LG 쪽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LG CNS나 LG 전자와 이제 LG 그룹주 등등이 합쳐서 이제 엑사원이라고 하는 이제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들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궤도관 안에 올라오면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전자 기기 등에 엄청 이제 투입을 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전자 기기에 이 엑사원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집어넣으면서 이제 또 인공지능에 대한 B2B 사업이나 B2C 사업을 또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LG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